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 원장의 내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10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브 타이틀은 창조를 위한 실패의 역사. 이게 창조를 위한 실패의 역사인데, 창조가 한 20년이고 30년 전에는 창조적인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더더구나 코로나 전후에 이런 이제 급변하는 세계 변화 속에서 경쟁이 이제 이 시대에 맞도록 이 옛날에 창조적인 작품이 이제 구닥다리가 된 거죠. 시간이 지나서도 그렇고 새로운 것을 찾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이제 자꾸 개발을 하니까 뒤처지는 그런 작품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인문학 계통, 뭐 종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불교의 철학이라든지 힌두 철학이라든지 또는 동양의 뭐 예를 들어서 노자 사상이랄지 홍자 사상이라는 게 그리스도와 같이 이게 뭐 죽으면은 뭐 극락 간다든가 뭐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인간 내면의 탐구, 그런 것을 더 중점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신이 있고 전능한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거기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따름으로써 사후에도 좋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종교 활동을 합니다만은, 동양에서는 특히 이런 정신 문화가 많이 이제 탐구적인, 성찰하고 그런 것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우리 내장으로 삽시다에서도 우리가 아주 약한 거, 특히 긍정적인 사고방식, 생활의 태도, 또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발전시키면 나머지 나쁜 의식구조나 좋은 의식도 따라서 같이 이게 발전하게 된다고.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이것만 많이 발전해도 나머지 잡다한 것이 전부 다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관이 전부 다 이 책 내용에,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게 용케도 코로나 지금 책을 저술하고 이것을 이런 내용이나 내장 개념을 정립한 게 한 5년 내지 15년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이걸 하루아침에 이 개념이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파고들고 알아보고 고민하고,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다행히도 코로나 시대가 이제 도달했고,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학자들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교수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젊은 사람 특히 자기의 아이디어나 개념을 자꾸 발전시키고, 또 9세대는 돈도 쓸 줄도 모르고 인생을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아끼고 그런 거 인내하고 겸손하고 그런 것만 했지 놀 줄도 모르고 생각한 것도 모르고 주식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신세대는 잘하는 분야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편 이제 아무래도 서로 9세대나 신세대나 좋은 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차차차차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특히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는 재벌은 이제 역시 열심히 했으니까 기업 정신에 의해서 돈을 많이 요사이 잘 버니까 그게 좋은 거고 자랑스럽고 그런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정치하는 이제 국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소위 강남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정신문화를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방해 요소다고 그 분야가 발전이 안 돼요. 끄집어 내려 오히려 한심스럽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개 동네 내과 의사가 이렇게 저기 길을 쓰고 강의를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기득권자가 좀 솔선수범해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줬으면은 또 젊은 세대를 또 위해서도 참 좋은 일이다고. 그래서 그 고되지만은 날마다 내 환자를 보거든요. 근데 필요하지만은 틈틈이 책을 읽고 업투데이트하고 탐구를 해서 계속 이어가는데 나도 재미있으니까 내가 공부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특히 내가 하는 강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교수급이랄지 지도층이 좀 알아서 더 나보다 능력이 많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편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했으면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것도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자고 있어 지금. 근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했지만은 나도 그렇다고. 항상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자꾸 나의 창조물을 내가 자랑을 하는데 결국은 나쁜 의식구조를 뒤바뀌어 보니까 장점이 많이 나오더라고. 우리나라 의식구조에 국민성에 좋은 점. 그걸 이제 과거에 이제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양 문화하고 서양의 좋은 것 나쁜 것하고 이게 융합을 해서 좋은 의식구조를 또는 우리의 정신 문화를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은 거죠. 그래도 유튜브가 일개 국민들은 뭐 가짜 뉴스가 많다, 뭐 부풀려서 뻥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면도 좀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유스럽게 어프로치를 접근을 할 수 있는 SNS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가는 이제 아이디어랄지 그런 개념이랄지 또 이 관공서나 이 기득권 세력이 움직이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자유스럽게 발전했기 때문에 SNS는 우리가 더 강하게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훨씬 포텐셜이 있고, 그래서 그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은 것에 비교해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잘 헤쳐나가면은 또 국방과 안보가 잘 튼튼하게 해주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사실은 북한에 핵이랄지 중국이나 일본에 그런 거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있는 자, 기득권자, 정치 통치자, 그런 사람들이 헛순에서 해야 되는데 맨날 같은 말만 싸워봤자 별로 나올 것도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이를 갈고 싸우는 줄은 이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원래 이제 책을 보면 정치는 반이 거짓말이라고 말은 이제 하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말이 좀 또 흩어져 가는데, 창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창조물이 구닥다리가 되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은 이게 창조를 위한 실패의 역사라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보면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라고, 이건. 이제 그것을 나중에 또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겠지만은, 지난 강의에 내가 이야기했던 건 아폴로 13호가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비행선이 배터리가 이제 안 돼가지고 재충전해서 아폴로 13호가 아주 무사하게 지구에 도달했다든가 그것을 이야기했었고, 피카소가 창조력을 발휘해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일반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피카소가 이제 나도 피카소 잘 모르는데 페르니카하고 그다음에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자들이 이게 나체 비슷하게 입체파로 그려놓은 건데, 사실은 피카소도 초기에는 이제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창가에서 그런 누드 그런 것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여인네들의 거기 하류계에 있는 그런 여인이지만은 그것을 그림 자체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림이 입체파적으로 괴상하게 생겼어도 이제 그 동료 화가들이 인정을 해 줘야지 그게 이제 진짜 성공하는 거잖아요. 동료를 버리고는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논문 같은 것도 딴 사람이 그 논문을 얼마나 봐주느냐에 따라서 그 논문의 값어치나 능력을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리뷰를, 참고를 많이 하는 논문일수록 그것은 유명한 논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피카소가 이제 그 몸을 이제 쉬게 만든다든가 쪼갠다든가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그냥 창조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백남준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백남준 씨는 뭐 비디오 적당히 해가지고 그 세계적인 비디오 예술을 그 장르를 선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카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그림이 있고, 페르니카라는 이제 스페인 전쟁 때를 생각해서 그린 그림이 그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입체파적이고 신선하고 유니크하고 독창적이고 이제 그런 이제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는, 그래서 이 이공계통이나 예술계통이나 원재료는 다르지만은 같은 방식으로 혁신과 창조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우리 대뇌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은 거다. 뇌가 경험을 활용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은 휘고 쪼개고 섞어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면은 자신의 경험을,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경험을 비틀고 나누고 합쳐가지고 재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것을 파생시키고, 그 다음에 분해를 시켜가지고 또 재조립을 해가지고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또 창조를 하는 그런 인간의 발전, 그 뇌질의 발전이죠. 신체의 발전도 되지만은 정신 대뇌의 발전, 그런 걸 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저자들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세계적으로 어째서 그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회의 혈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그 뭐냐, 아이디어는 좋단 말이에요. 진단은 잘 내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살이 되고 뼈가 되는 혈류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잘 이용하게 된다든가, 사회의 흐름을 바꾼다든가. 한국의 이제 사회, 정치, 뭐 비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사회 공감대를 일으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창작이나 특히 예술 같은 건 전위 예술가 같으면은
개인적인 창의적인 활동들이 많거든요. 근데 개인이 개인을 한다고 상대는 이제 자기만 알고 있으면 이제 자기의 이제 성찰이나 성숙을 빼앗는데, 사회 전체로 이제 알아줘야 된단 말이야. 다른 사람도 공감을 느껴야 된다. 아, 당신이 맞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같은 이제 공감대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 사회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만 잘 했다고 해서 돼지한테 진주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진주를 하나하나 꿰매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작품이지. 그런 게 사회에 뻗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것은 사장되고 쓸모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효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것만을 항상 추구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개인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추구하고 작품을 내놓은 것을 사회 전체에 자신이 속한 사회에 공감대를 이루어서 같이 나가야지 그것이 창조적인 활동이다. 개인적인 활동은 머릿속에서 돌을 닦는다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퍼지는 것이 좀 느리고 효과가 없잖아요. 특히 매스컴이 많이 발전됐다든가 변화가 지속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이 사회에서는 더더구나 딴 사람한테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한 거고. 그래서 소설 쓰는 것도 그래요. 소설을 이제 신문 비평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해년마다 이제 일간 신문에서 이제 신춘 문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설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즐거운 실력이다. 그러니까 자기만 이제 이게 활동을 하지만은 결국은 공통의 이제 평론가들이나 그 심판자라든가 동료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 좋다. 마음에 와 닿는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이 결국은 공감대, 사회에 대한 공감대라는 인식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문화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참 민주적이고 잠깐만 굉장히 그 당시에 뭐 BC 몇 년인데 그렇게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이 있다든가 아이디어가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그렇게 많이 발전했다 이거죠. 그리스 국가가, 고대 그리스 국가가.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영국에서 유명했던 섹스피어도 결국은 모든 것을 연합해서 만든 이제 작품이지, 그거 뭐 세 가지 다 해다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영국을 또 만들어 가지고 퍼져 나갔기 때문에 유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각각 다른 점이 많다, 문화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프랑스에 조경하는 거나 정원을 만들 때는 규칙적이고 이게 대층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영국의 이 조경은 굉장히 거칠다고 자연스럽고 규격이 별로 없어요. 비대칭적인 정원이나 연못 같은 거 다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런 이제 조경 문화가 다르다, 그런 것을 알려주는 거고. 이제 작곡가들도 진보적인 작곡가가 어떠고 수구적인 사람은 어떠고, 이제 진보적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자꾸 발굴시키는 것이 진보적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보수적인 면도 그 좋은 점이 굉장히 많고 핵심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도 보수주의 전통이 있는 것이 뭐 나쁘다 좋은 것보다도 서로 보수하고 혁신이 진보가 서로 믹스가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정치 싸움은 보수하고 진보가 적절하게 편견을 달리고 그래서 서로 좋게 싸워야 되는데, 싸움을 해도 너무나 거칠게 막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모션, 그러니까 이 감정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싸운다는 것은 조금 유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 이게지. 정신 문화의 수준이, 품격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돈하고 권력밖에 몰라서 기득권이 이제 그런 경향이 많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서 그러면 정치 대부분의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무용하는 것도 진보와 보수가 있고, 유태인들은 독일 과학자의 유태인들이 많았었는데, 한 사람은 미국으로 가서 이제 폰 브라운 박사라든지 뭐 로켓이랄지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힘이 됐잖아요. 그런데 또 미국의 벨 연구소에서는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디지털 혁명을 시작하는 데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인 작품은 애써서 만드는데 그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느냐, 유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크게 받는 것이 이제 창의적인 작품이라고요. 그래서 실패한 작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트맨도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지만 이제 귀가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사회하고 타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가 먹은다는 자기의 그 핸디캡을 인정하고 거기에 사회에 여론을 생각해서 자기가 자기 고집으로 하지 않고 타협해서 일반 대중을 대했다, 그런 말도 이제 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익숙한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을 잘 조정해 가지고 그런 이제 조화를 이룬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또 스마트폰은 이제 아이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중에 블랙베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많이 사용했었거든. 그것이 이제 잘 못 돼가지고 하여튼 중간에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블랙베리는 이제 실패한 창조물이 된 거고, 아이폰이 이제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에서 많이 발전된 거죠. 그 뭐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코닥 회사는 필름 회사인데, 코닥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그 변화에 빨리 적응을 못해서 망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일본의 IT 계통, 가전제품이랄지 컴퓨터도 전부 다 시대를 잘 타가지고 그걸 시대의 변화를 빨리 인식하고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경영 방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IT 업체나 그런 데서 많이 추월당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도 그런 건 계통에서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특히 이후에 우리나라도 꽤 잘하네, 자부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또 발전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지. 특히 기득권 있는 사람들, 권력 있고 돈 있고 좀 오만하게 하지 말고 좀 정말 진실적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작품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고. 또 요새 이제 넷플릭스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비디오를 집에서 이제 대여해서, 비디오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비디오를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제 틀면서 영화도 보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넷플릭스라는 그런 편리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옛날에 블랙버스터라는 그런 회사가 이제 망한 거죠. 그러니까 더 편리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종의 창조를, 그때까지는 창조했는데 실패의 역사,
이게 자꾸 리모델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이 사회라는 게. 옛날 것은 처지고, 새로운 것이 더 유용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도 하고, 우리의 더 편리한 점을 생각해서 더 싸게 그 제품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회나 국가나 이 인류가 업투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이제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세대에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하면은 이제 무릎을 꿇은 예들이 많아요. 근데 한참 이제 과거에 그게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18세기, 19세기 말인가? 그 국제 통용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에스페란토라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영어가 뭐 이제 에스페란토 역할을 하잖아요. 세계 공용어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역시 그런 것을 창안을 했죠. 근데 이제 국제 통용어가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가가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죠. 달력도 그래요. 지금 달력이 여러 가지가 과거에 있었는데 다 이제 별 볼 일 없는 달력은 다 사용을 않고 없어져 버리고, 이제 한 가지만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이 되고 이제 그런 걸 할지. 전기 자동차가 뭐 됐든지 수소 자동차가 됐든지 하이브리드 전기차에다가 휘발유를 섞어서 하이브리드 양쪽이 저기 동력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고, 산소 자동차도 있고, 무슨 자동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유용성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퇴보된다고, 없어진다고. 그것도 뭐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건데, 예를 들어서 수소 자동차는 지금 문제가 많다고. 지금 그 주식회사가 미국에서 니콜라라고, 그거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그게 뭐 꾸밈이 있었다든가 속에서 그렇게 수닥이 주식이 많이 올라가서 많이 이제 팔았는데, 그것이 그리고 신빙성이 없어지는데 더 지켜봐야지. 현대에서 어떻게 수소 자동차를 더 발전시키는 모델로 성공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회에서는 익숙한 것 같고, 새로운 것, 생소한 것, 그런 것하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발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짱으로 삽시다에서도 그래요. 이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제일 약하니까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나의 목표인데, 우리는 집단적인 자아 자부심은 굉장히 공동체 의식이 좋다고, 그렇게 어느 정도 지금 직감을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양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동으로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 정신이, 집단 의식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 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억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조화를 잘 일으키고 하면은 집단적인, 우리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자아 자부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모자란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더 강화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성이나 선진의식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역 그 자체만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만 가지고는 선진 문화 의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풍토는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 동양 의식도 우리가 좀 가지고 있고, 서양 의식도 어느 정도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더 많이 발전했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돌파를 한 민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아 자부심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세계적인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선진 문화 의식을 발전시키는 대안이 내 짱이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잡다한
창의력에서부터서 동기부여, 뭐, 이렇게 뭐, 변화하면은 인생이 즐겁다.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창의력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엉뚱하고 새롭고, 이 자갈이도 정을 맞는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은 게 좋아요, 어떨 경우는. 상대한테 피해를 주면은 안 된다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는 데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미술 활동이나 정원을 만드는 기술이랄지 그런 것도 대칭적인 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안 카페트나 이제 페르시안 이제 궁전의 모스크의 이제 그림 같은 걸 보면 전부 다 대칭적인 것이 많아요. 그런데 동양 불교에서는 이제 비대칭 같은 것이 좀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로코코 미술이라는 것이 조금 대칭적이 아니고 비대칭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은 하나 창조적인 생각이 지금은 옛날 그 로코코 문화가 많이 발전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퇴보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클리어 카트하게 100% 순수한 것은 없고 한 20%만 독특하게 있는 점이 있고 20%만 대칭적이라든가 비대칭적이가 있고 80%는 그러니까 20%는 아주 잘 산 사람이 있고 자본주의가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되면은 뭐 80%가 국가에서 혜택을 받으면은 20대 80 그런 비율이 되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잘 사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내가지고 좀 낙후된 사람들한테 이제 협조를 하고 그러면은 좀 자본주의가 그런 나름대로 참 굴러갈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정치계에서나 우리나라 이 이념이랄지 남북 관계랄지 미국하고 소련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거 상당히 이제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여기도 이제 칠판에 나와 있지만은 미중 갈등에 의해서 보수와 진보에 서로 싸우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 그러면 맨날 싸우기만 하고 변화한 새로운 가치관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방향을 못 잡는다고. 그런데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인생 철학. 국정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흔들려면은 대통령이나 집행부에서나 기득권자가 흔들리면 나머지 국민들은 어느 누구를 믿고, 예를 들어서 신문도 정말 혼에 정기를 불어넣는 생동감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국민을 위안해주고 청사진을 제시하고 앞으로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좀 속속들이 그리고 리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재벌은 그랬잖아요. 국민이 1등급이고 기업이 2등급이고 정치하는 데 3등급이라고. 그 말이 맞아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지만 세금만 잘 내고 군대 갔다 오고 나쁜 짓거리 안 하고 그러면 1등 국민이죠. 뭐 그거보다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발견한 아이폰도 구닥다리 물건이 될 수도 있다고요. 20년, 30년, 50년 가면. 그 섹스피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확률이 많아요. 섹스피어가 300년 됐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유통기간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유통기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뇌가 자꾸 새로운 것을 자꾸 갈구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자부심을 발전시키자
그런 이제 큰 테두리 안에서 잡다한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조력이랄지, 그리고 앞으로의 강의의 일정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다음 강의는 창의성 탄생, 메타인지하고 4차 산업에서 어떻게 서로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요새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 여기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메타인지하고 창의력하고 연관시키느냐,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되고, 확실한 것은 내가 주장하는 자아 자부심을 강하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선진 의식 구조가 되고 선진 시민 의식을 가지게 된다. 그것만은 내가 제시하는 확실한 대안이라고요. 근데 그 젊은 교수들도 이런 차원이나 이런 수준까지 어프로치 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이제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좀 계속 지난 5년, 10년간 봐도 그렇게 특출나게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유니크하고 독특한 이 강의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알맹이가 좋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앞으로 강의는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이제 이분이 이제 저자인데,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다고. 영국 분인가 될 거예요, 영국 분인가. 근데 세계에 첨단 학습 혁명을 소개하는 이제 책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2년 전인가 그거 나왔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우리의 새로 자라나는 세대들은 4차 혁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지적인 발전이라 할지, 그 쓸데없는 그 학교 교육을 이렇게 방치하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아직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변화가 빠른 지경인데 이렇게 교육부랄지 국가에서 중요한 어젠다를 그렇게 방치하면 그거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렵게 벌어놓은 돈을 풍풍 쓴다면 그것도 이거 교육 개혁을 하게 되면 제대로 해야지. 언론 개혁을 하면은 언론도 중요하다고. 이 사회의 공기잖아요. 공적인 유용성을 자꾸 이렇게 파헤쳐야 되는데, 맨날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고 아주 저개발 국가에 많은 정치하고 경제전 사법만 맨날 도둑놈 같이 생긴 일하고 안전사고만 자꾸 난다고 그런 데만 신경을 쓰니, 앞으로 장래의 중요한 아이템이 전부 다 놓치고 있잖아, 현재. 그렇게 기회가 자주 안 옵니다. 그래서 좀 강의가 거칠어졌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네내과 김상목 신바람 강의 내 짱으로 삽시다. 제 3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의 집단 동향에 집단 자아의식이 쓸만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다시 생각해 보니 서양의 자아 자부심,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에 못지않게 집단적인 우리 동양의 공동체 의식, 그것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강의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쓸모가 없다고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에서는 이제 개인주의,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에 개인주의가 이제 발전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 이전에 서양에서도 집단 자아의식이 강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맹자, 공자, 초기 유교를 모든 종교가 그런 것 같아요. 초기 종교가 아주 순수하고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이게 자꾸 이게 일을 벌리다 보니까 욕심을 내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종교가 좀 타락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제 좁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랬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칼빈하고 이제 루터하고 개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천주교에서도 변화가 조금 있어 왔고, 특히 불교도 그렇고 특히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유교는 순수하고 좋았는데 조금 이제 몇백 년, 한 1000년이나 지나서 송나라에서 이제 성리학이라는 것이 발전되어 가지고 거기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그 좋은 점 나쁜 점이 많이 나타나고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 또한 일종인 실학파가 있고 양명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리학에 반대는 안 되는데 같은 유교 종파지요. 경향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짚어 보고 그렇게 해서 더 유교 종주국을 세우는데,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참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사실 한일 갈등에 있어서 특히 근래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일본이 우리 IT 업체, 특히 삼성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지연시켜 볼까 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해왔는데, 아주 현재까지로는 삼성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리 같은 것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경제가 있어야지 예술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양의 좋은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감성 문화가 또 우리나라가 아주 많이 하여튼 감성 문화, 문화와 예술로 비빔밥 의식이 강하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와 의식이 있다. 의식도 외래 이제 문화 의식 같은 거, 또는 성리학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의식, 선비 의식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양한 종교와 의식. 근데 감성 문화가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한류를 위시해서. 한류라는 게 이제 차차차차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주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한류라는 것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이제 제일 근래에 온 게 이제 방탄소년단이라고. 나도 여러 가지 이제 문헌을 뒤져보고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이제 그것을 뇌짱 개념에 의거해서 풀어보면, 방탄소년단은 이제 방탄소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단한 이제 어감이 있잖아요. 총알도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소년단이니까 굉장히 힘이 있고 센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근데 영어로는 이제 burn the stage. 그 뭐냐면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공연을 하는데, 이 소년단 7명이 그 무대에서 불을 지르라, 이제 그런 뜻인 걸로 나 확실히 이제
뭐 사전에 올라온 것도 없고 뭐 연구를 하지 않았어도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데 공연 무대에서 불을 지르냐. 불을 지른다는 것은 격정스럽게 무슨 퍼포먼스를 예술 활동을 한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젊음의 상징이고 그 폭발적인 그런 이제 감각적인 그런 유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내장 개념에서 이제 풀어보면 이 소년단은 이제 어려운 그러니까 어려움을 공부가 됐든지 어렵게 자랐단 말이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상해가지고 공부만 잘하면은 그냥 뭐 땡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젊은 부모님들이 뭐 예체능 계통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냥 그 말씀입니다. 사회가 변함에 따른 다양성이 있고 그 개성으로 저렇게 표현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겁니다. 변화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고 엄청나게 이제 이 트레이닝 그러니까 뭐 13시간, 14시간씩 하루에 그렇게 많이 이제 훈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몸이 세게 발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선수가 마찬가지로 근육질이나 굉장히 강하게 하는 남성성을 이제 폭발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군무, 이제 서로 그룹을 해서 댄스를 하고 아주 스타카토로 칼 군무라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칼같이 탁탁 절도 있게. 그러니까 거기에 별명이 이제 암이라고 군대.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서 자기들이 좋아서 흥미가 있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 자기가 발동하고 자기가 동기를 부여해서 스스로 여기는 공부는 아니지만 스스로 훈련하고 애를 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눈물을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가서 조금씩 변화해서 또 높은 차원의 퍼포먼스, 그 열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한편 거기에 참여하는 젊은 세대들은 조금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공감하고 공모하는 이제 그런 그룹들이 서로 피어 그룹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동료 의식에 의해서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죠. 서로 열정을 가지고.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의 현재까지로는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자기의 자아, 자의심, 정체성 이런 것을 완전히 폭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막 두드러 패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완력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거죠. 운동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열정과 끈기 그리고 이러한 무대는 결국은 예체능이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예체능, 예술, 그 춤도 되고 여기 우리나라는 가물을 좋아하잖아요. 옛날부터 춤추고 노래하잖아요. 이 애들이. 그리고 근육질로 이렇게 퍼포먼스 운동 경기 하는 것까지 스포츠맨십도 나타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폭발시키고 그런 것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주위에서 주입식으로 해라 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스스로 하면 그렇게 능동적으로는 힘을 보여주지 수동적이라는 것은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주위에 거기를 리드하는 이제 감독이나 뭐 트레이너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1차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애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정열과 끈기를 이렇게 자꾸 심어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환영을 받고 자기의 퍼포먼스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뇌장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뇌장 개념에는 이제 약방에 감초같이 모든 것을 다 해설해주고 이렇게 적용시켜주고 이해가 빨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서로 예체능 뭐 그런 건데 이게 융합 활동도 되는 말이죠. 노래하지, 뭐 춤도 잘 추지, 가수도 뭐 미남이지고 미를 상징하는 젊은의 그런 것은 이제 다른 세계의 소수민족이랄지 그렇지 않은 이제 조금 배제된 계층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감성문화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감성문화와 문화와 예술 비빔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하나의 우리나라의 좋은 의식구조의 하나의 표현, 결과물 계속 발전하는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은가. 그래서 상당히 의의가 큰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죠. 영화계, 뭐 영국이든지 한국 영화가 뭐 저기 인기가 있다든가 우리의 삶, 한국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질곡이 심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뛰쳐나와서 경제적인 기적을 만들어내고 더더구나 정신적인 기적을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전부 따라주고 존경받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전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같이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